오늘은 양력 7월 3일 일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6월 초 다섯 날이며 일진으로는 이민년 병오월 정사일로 화기가 극강한 날이기에 정관 임수의 위신이 서지 않아서 관적인 일에 피해가 예상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정시의 사주명리 347강인 봉강의는 사주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관상에 대하여 알아보는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눈썹편으로는 상강에 이은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눈썹은 그 모양과 형태에 따라서 우리 삶의 형태가 바뀔 만큼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눈썹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눈썹과 그 손질에 세심한 신경을 쓰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본강은 이같이 사람마다 관리를 달리하는 눈썹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4편 중의 4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눈썹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1, 2, 3편에 이은 4편으로 마지막 편이 됩니다. 347강이 되겠습니다. 눈썹의 중년 이후에 긴 털, 트럭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긴 털이 나는 경우는 장수하게 되며 또 눈썹 중간에 흑점 사마귀가 있다면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털이 앞으로 뻗쳐 나온다면 기가 강한 사람이며 짙으면서 눈썹이 올라가면 타고난 성품이 강하여 웬만한 일에는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굵고 거칠면서 고동처럼 말린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악하고 난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눈썹의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히 난 사람은 독재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빽빽한 사람으로 여성이라면 남자가 하는 직업을 택한다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위로 치켜진 사람은 대찬 기운은 있지만은 스스로의 고집으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고생이 많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눈썹 위 주름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어지러운 사람은 다소 궁색하기도 합니다. 또 눈썹이 너무 없어도 정신력이 약하여 주위에 휘둘리기 쉽고 모사를 꾸밀 수도 있고 간사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눈썹이 너무 곱고 가늘거나 굽어 있는 경우는 색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눈썹의 꼬리가 처져 있는 수미의 팔자 눈썹은 예민하기에 근심과 스트레스가 많으며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기 쉽다고 했습니다. 미간의 내천자의 주름이 깊어질수록 어려운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으로 삶의 파고가 높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눈썹 꼬리 부분인 복당에 약간의 솜털 같은 눈썹이 뻗쳐 있으면 운세가 좋아진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눈썹의 모양에 따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눈썹이 엉키면서 꼬리는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눈썹의 시작부와 눈이 맞닿아 있다면은 가족과의 인연이 박하고 직업의 변이동이 많고 또 일에서 성취감을 맛보기 힘든다고 하였습니다. 이 눈과 눈썹의
부분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면은 이 경우는 전태궁이 협소하여지기에 재물을 모으기 힘들다 하겠습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 한민족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서양인이나 동남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상의 동물 용의 눈썹 용미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용미는 말미의 부분이 크게 올라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용감한 장군이나 장수의 기계를 가진 것으로 일명 장수미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용미는 지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승부욕이 강한 사람으로 보스의 기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주관하여야 만족을 얻는 사람이 되겠고, 여러 사람과 화합하는 스타일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프리랜서인 개인업이나 자기가 오너가 되어 사람을 부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만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기에 운이 받쳐줄 때는 승승장구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몰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전공에 한정하지 않고 또 다른 분야로 재기하려는 힘도 강한 사람입니다. 끝이 지나치게 올라간 경우는 독불장군의 형태로 실패하기도 쉽지만은, 적당하게 올라가 있거나 뒤끝이 살며시 아래로 내려져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눈썹이 진하고 굵으면서 두껍다면 남성적인 성향과 의지가 강하여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또 정의감으로 사회적인 신임을 얻기도 할 것입니다. 또 끊고 매점이 확실하며 대범하여서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 진한 눈썹은 눈의 기운을 막아서, 이와 같이 너무 눈썹이 진하다면은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의 기운을 막아서 말과 행동이 거친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기에 이를 두고 자유로운 영혼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눈썹은 남성에게 많지만은, 그러나 여성이 진하고 굵은 눈썹이라면은 성격이 뚜렷하여서 남자다운 성격으로 여장부라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이 되어서 남녀의 역할이 바뀌게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성공을 이루기도 할 것입니다. 굵은 눈썹은 자신감을 의미하며 목표 설정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야만은 대장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썹이 너무 굵으면 독단적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원조하는 조력자를 만나기 힘들기에 오로지 자기 자신의 추진력만으로 밀고 나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강한 눈썹은 부모의 조력이 부족한 경우로 주변과의 소통 부재로 인하여서 외로운 장수가 되기 쉬우니 유한 마음을 품어야 성공이 보이게 되는 사람입니다. 굵은 눈썹이지만은 정갈하고 섬김의 정도가 적당하다면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는 사람입니다. 제복이 강하고 성취운이 강한 분들의 특징은, 그리고 성취운이 강한 분들의 특징은 잘생긴 눈썹보다는 초미가 시작하는 눈썹 부분이 중간 부분이나 끝부분보다 진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제복이 강한 또 하나의 경우로는
중미가 중간 부분이 강한 경우로서 초미의 시작 부분이 하늘에 있는 제복을 코의 부분으로 흐르도록 그 부분이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복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눈썹이 거칠다면 참을성이 전혀 없거나 약하면서 거친 성격을 의미하고 괜한 일에 화를 잘 내기도 하며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화근을 만들기 쉽고 잘 진행되는 일도 기분에 따라서 흐트러 놓기도 합니다. 눈썹이 거칠면서 눈이 튀어나온 경우는 기억력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학문과 담을 쌓고 가족이나 자식 운도 박하여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거친 경우입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잎 모양인 유엽미입니다. 버드나무 잎 모양의 눈썹은 밝은 기운이 있기는 하지만은 자기 것만 챙기기에 형제지간에 사이가 두텁지 않고 서먹서먹해져서 소원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버드나무 잎 모양의 눈썹입니다. 그리고 또 형제간에 소원해지고 자녀를 늦게 얻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의를 지키려 하기에 가까이 할수록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눈썹뼈인 미골이 도드라지게 튀어나온 경우는 성급하면서 고집이 매우 강하며 자기 본의로 생활하기에 배우자 운의 변화가 많습니다. 현실성 결례와 더불어 몽상가이기도 하며 거친 운동을 좋아하고 성부사의 기질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타협하기 힘들어 공동생활이 어렵습니다. 영구적인 직업을 가지기 힘들어 일시적인 직업으로 살아가기 쉬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물운을 대표하는 천창 부분입니다. 이와 눈썹 바로 끝부분입니다. 눈썹의 끝부분이 천창 부분인 눈썹 끝의 윗부분에 살집이 잡혀서 두툼하다면은 그 사람은 기운이 왕성하며 무슨 일을 하여도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 질질 끌기를 싫어하는 단호한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좋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이 뛰어나고 저축하는 능력도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창이 발달이 잘 된 경우는 단체 생활에서도 리드가 될 수 있고 덕을 쌓아가기에 가까이 할수록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단체 생활도 괜찮지만은 개인업으로 사업이나 장사를 하여야 좋습니다. 다음은 눈썹 부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눈썹의 안쪽 시작 부위인 교우 부분에 있는 점은 소심하여서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기에 대인관계, 친구관계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썹 안쪽 시작 부분입니다. 눈썹 속에 점이 있다면 부귀하고 자수성가의 상으로 보기도 하며 누구나 눈썹 속에 있는 점과 사마귀는 길한 것이며 크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대부분의 여론입니다. 대부분의 관론입니다. 그러나 눈썹에 흉터가 있거나 눈썹이 단절되어 있다면
본인의 건강도 좋지 않으며 인덕도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눈썹은 형제궁으로 형제 자매끼리의 우위도 약하며 형제 중의 누군가가 단명하거나 속세를 떠나거나 하여 형제궁에 이상이 있을 때는 부모와의 인연도 약해지며 예정의 결핍과 금전도 새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주에서 비겁이 사고지에 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복당 간문에 있는 점입니다. 눈썹 꼬리 밑에 있는 점은 복당 간문입니다. 복당이면서 간문입니다. 눈썹 꼬리 밑에 있는 점은 기본적으로 복을 집안에 끌어들인다는 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점이 있다면은 다정다감으로 정이 많아서 주체성이 떨어지기에 주위에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정이 많기에 재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포가 큰 사람으로 씀씀이가 크고 기분파로서 돈을 모으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있다면 사업보다는 회사 생활이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인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명궁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 있는 점입니다. 눈에 가장 잘 띄면서 생사를 논할 정도로 운명을 결정한다는 눈썹 사이 미간, 즉 인당, 명궁 부위에 있는 점은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인당 부위에 점이 있다면은 기하게 되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건강으로는 심폐기능에 장애가 따를 수 있으며 예정운이 약하여 평생 동안 고독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여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러함이 기하게 되는 것과는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혹자는 인당 부인 사열급소에 있는 점은 밥을 하지만은 뜸을 들이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마지막 부분이 약하여 완벽한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니 무슨 일이든 결과가 신통찮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점은 시작은 잘하여 좋은 것 같지만은 결과는 무의로 끝나거나 손해를 보아서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성의 경우는 나이 차이가 많은 연하남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을 하기도 하며 음부를 나타내는 기간이기에 허무로 인하여 재혼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인당이 거칠거나 어두웠던 사람이 환하고 빛이 나기 시작한다면 주위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좋고 기람이 가까이 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미간은 의도적으로 펴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썹 보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눈썹에 난 흠이나 상처가 있거나 눈썹이 성긴 경우이거나 눈썹이 역으로 자라 있거나 선천적으로 눈썹이 단절되어 있거나 또는 눈썹의 숱이 너무 많거나 흥커러진 눈썹일 경우에는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눈썹 보완은 좀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고 때로는 좋은 운을 불러오기 위함이 있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눈썹 보완하기 위해서 문신을 하는데 진피층 아래까지 색을 주입하는 영구적인 문신을 하는 방법과 표피나 아니면은 진피 상부층까지만 표피나
진피 상부천까지만 문신하는 반영구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영구적인 방법보다는 반영구적인 방법이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눈썹이 눈 바로 위에 있기에 중압감을 없애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신을 하지 않으면서 개운을 하고 싶거나 면접, 시험 등 특정일에 따라서 눈썹 모양이 나타나는 기운을 참고하여서 그날 개성있게 화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눈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운을 하고 싶거나 면접, 시험 등 특정일에 따라서 그날 개성있게 화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손가락으로 눈썹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쓰다듬으면서 가볍게 마사지하면서 두드려 준다면 눈썹 부위가 활력을 얻어서 양의 기운이 돋보이게 되어 그 노력이 개운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347강으로 눈썹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눈썹 관상 1, 2, 3, 4편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